5살 고준희 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죠. 어제 오전에 친부의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 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학대하고 폭행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준이 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 그럼 아이가 왜 숨졌습니까? 준이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이 몸 상태가 왜 안 좋아졌어요? 경찰 형사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제 현장 검증하면서는 뭐 밟는 모습이라든지 때리는 모습을 재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 광경을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그 부분만 딱 이렇게 뜯어보면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본인은 이제 학대와 폭행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통상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 이 사람이 몸 상태를 안 좋아지게 한 원인 제공자가 본인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심리냐?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이것을 합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을 조정을 하는 건데 예. 그럴듯한 이유를 대해서 이제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 사람은 심정의 안정과 자신의 어떤 죄책감 중화를 위해서 소위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단 말이죠. 예.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것인데 도대체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것은 마치 살인범이 살인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글쎄요, 그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고 또 어제 이제 현장 검증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만은 아이를 뭐 쇠붙이 자로 때리기도 했고 발목을 밟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그걸 학대라고는 생각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학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자라는 그 성장 과정에서 어떤 그 폭행이나 학대의 그 피해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그걸 경우는 훈육이라고 보는 건가요? 훈육이라고 본인이 중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렇게 자라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 정도 자로 이렇게 아이를 때리고 또 발로 뭐 발목을 밟는 사실은 그 발로 발목을 밟아서 아이가 제대로 서서 다니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저거는 대단히 크다라는 그 학대 또는 폭행인데 본인 스스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가정 폭력에 있던 그 피해가 있었지 않았냐 그런 경험이 없이는 저런 얘기를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준이는 사망 전에 걷기도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친부와 동거녀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4월 20일 이후 준이 양 몸에 염증이 심해져서 기어다닐 정도로 몸이 매우 허약해진 상태였다는 부분입니다. 네, 몸에 염증이 심해져서 기어다닐 정도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기어다닐 정도로 염증이 생긴 게 아버지가 그 부분을 발로 밟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자 중요한 사실인데요. 실제로는 이 세 사람이죠. 엄밀히 말하면 세 사람이 계속적으로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잡혔을 때도 이 정도만 얘기하자. 그래서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사체 유기하고 허위 신고했던 부분, 위계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을 했고요. 지금 학대치사는 뭐냐면 아동 학대를 하는데 그 결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경찰은 학대치사까지 보는데 당일날 폭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 사망을 해야지 아동 학대치사가 되고요. 그건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더 나가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러면 살인죄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살인죄 단계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학대치사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글쎄요, 뭐 진술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훈육이라 하고 자신의 폭행 때문에 자신의 학대 행위 때문에 준이 양이 사망한 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뭐 곧 수사 결과 발표가 되겠지만 검찰
기소 송치 이후에도 계속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는 경찰은 아동 학대 치사까지만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게요. 학대를 했는데 그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연관성 있게 사망을 해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어떤 백골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이 양을 발견했기 때문에 몸에 있는 어느 정도의 골절이라든지 이걸 확인한 거거든요. 예. 만약에 백골화 상태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사실은 계속 입을 막는다, 입을 열질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하고 뭐 허위 신고, 사체유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경찰이 계속 3명을 분리해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얻어내고 또 몸에 나온 상처를 갖고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부와 내연녀의 이제 계속되는 그렇죠. 학대와 그리고 사망의 연관 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있어야 된다는 됩니다. 얘기죠. 있지 않으면 단순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건 5년 이하의 징역밖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처벌이 아주 약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 이 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고름이 나는데도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학대를 의심받을까 봐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학대로 볼만하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말이 꼬이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그 충분히 이제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3명이 다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분리돼 수감돼 있는데 그 안에서는 그 TV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네. 그런데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뭐 웃기도 하고 그리고 밥도 뭐 아주 그냥 잘 먹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 정리를 이미 아이를 시신유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어떤 그 뭐 장례식 비슷한 그런 그 과정을 갖다 거치고 난 뒤에는 완전히 그 죄책감을 드러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자기 그 변명과 어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연결시켜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거는 비논리적인 그런 행동과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는 어제 있었던 현장 검증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현장 검증이 있었고 오늘은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이 사건 내용과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전주지방경찰청 덕진경찰서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이제 이 사건을 수사를 해왔는데 오늘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브리핑은 잠시 뒤 10시쯤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자, 그에 앞서서 어제 이제 현장 검증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자, 수사 결과 발표가 시작이 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동안 이 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그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네.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아이 생일이라고 미역국도 그렇죠. 나눠줬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그 내연녀의 모친이죠. 네.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서 일부러 주변인들한테 그랬다 보니까 주변인 중에 7월까지는 준이를 봤다라는 그런 진술도 사실 있었어요. 네. 목격은 하지 않았는데 워낙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막 그런 걸 봤을 때는 원래는 4월 26일, 25일 그때 일어난 일인데 네. 11월까지 계속 그런 어떤 알리바이를 만드는 상황이었고요. 또 11월 그때도 휴대폰을 뭐 소구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행동을 봤을 때는 아주 은밀하게, 치밀하게 이거를 준비했던 건데 결국은 그 치밀함이 이제 뭐 자백을 통해서 아니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 과장이 지금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동안 고준희 양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시신이 유기된 현장을 어제 가서 현장 검증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자, 수사과장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들으시겠습니다. 덕진경찰서 수사과장 김영론입니다. 고준희 양 아동 학대 치사 등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전주 덕진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 26일 완주 주거지에서 피해자 고준희 양을 폭행, 방임 등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피해자의 신부와 신부의 동거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수사죄와 사체 유기, 이계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동거녀의 친모를 사체 유기와 이계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거하여 1월 6일 전주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친부와 동거녀는 2017년 1월 25일경부터 완주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평소 식사를 잘 하지 않으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을 하였으며 2017년 4월 초순경 친부가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가 거동하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4월 25일 01시경 친부와 동거녀가 각각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학대 행위 끝에 4월 26일 오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친부의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친부와 동거녀는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동거녀의 모가 거주하는 전주 우화동에 있는 주택으로 옮긴 후 동거녀의 모와 함께 사체 처리 문제를 논의한 끝에 친부의 조부 묘소가 있는 군산 야산에 유기하기로 모의하였고 다음 날인 27일 02시경 친부와 동거녀의 모는 피해자 사체를 군산에 있는 조부 묘소 옆에 매장하였습니다. 수사 경위입니다. 저희는 2017년 12월 8일 피해자 고준희 양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하고 고준희 양 발견을 위한 현장 주변 수색과 함께 다각적인 수사를 전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준희 양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하는 11월 18일 CCTV 영상 자료상 피해자가 포착되지 않는 점, 당시 동거녀의 모가 거주하던 T빌라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3월 19일 이후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T빌라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행적수사 끝에 지난 4월 27일 새벽 친부와 동거녀의 모가 함께 군산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 친부의 행적과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가 T빌라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근거로 추궁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친부와 동거녀의 모가 함께 군산에 있는 친부의 선산에 유기하였다는 자백을 받아 친부 등 3명을 긴급 체포하였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사망 경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끝에 범행 일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후 4월 29일 가족여행을 가서 고준희 양이 생존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동거녀의 모가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처럼 주변 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매월 양육비를 동거녀의 모 통장으로 입금받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동거녀의 모 주거지에 가져다 놓고 피해자의 생일날 미역국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계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여 왔습니다. 또한 11월 16일 친부가 실제 동거녀의 모가 거주하던 T빌라에 방문한 날 그곳에서 피해자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 은폐를 시도했지만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 수사 결과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살인죄 적용 안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특례법상 사체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에 준하는 법정형이 포섭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살해했다고 보시는 건 아니세요? 앞으로의 검찰에서의 수사 과정,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이웃이 들었다고 하던데 혹시 뭐 이웃의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온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탐문 수사를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4월 25일 날 새벽에 고 씨랑 이 씨가 준이 양을 때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때렸다는 사실은 서로 이렇게 각자는 인정하지 않지만 상대를 지목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밤이 늦었음에도 잠을 자지 않는 이유에서 그 발로 밟았다는 거는 지금 이 보도가 된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 친부하고 내연녀하고 지금 서로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형량을 더 확실하게 자기가 더 좁게 받기 위해서 자기가 때렸다는 것보다 상대방이 때린 걸 직접 봤다. 그런 쪽 위주로 진술하나요? 두 명 다? 그런 면이 아마 내면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위해서 예. 네. 상대방이 많이 이 시간 현재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지금 고준희 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고준희 양에 대해서 친부와 또 그의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이 있었고 숨지기 전날에도 역시 등을 밟고 또 폭행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일단 아버지와 그 내연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또 위계에 의한 공모집행 방해 혐의인데요. 자,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재 기자들의 질문이 앞서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동학대치사죄라는 게 사형은 없습니다. 네. 5년 이상 징역 무기까지예요. 살인은 사형이 거기서 추가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발표했던 경찰 수사과장이 준하다는 표현이 막 그것 때문에 살인에 준하게 처벌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근데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학대한 결과 방치했는데 사망이 됐다 그러면 네.
학대는 사실 한 거는 맞는데 사망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거. 예. 그거를 학대치사가 되는 거고요. 예. 살인은 사망까지 의도했던 거가 이제 살인이 됩니다. 특히 근데 부모의 경우는 아이들한테 이 보증인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좀 형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또 아이가 지금 뭐 힘들어하면 그렇다면 아이가 아파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는 살인죄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마 지금 그 단계를 입증을 하려면 다른 증거들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준이 양 몸에 나온 흔적은 학대치사 정도까지 흔적 같고요. 진술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세 사람을 지금 분리해서 신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현장 검증 지금 한 명씩 따로 나가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친부만 현장 검증에 참석을 했죠.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고요. 사실 현장 검증을 하면서 진술이 틀렸던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지금 만약 살인죄로 하려 그러면 서로 진술을 좀 해주는 상황이 돼야지만 가능한 상황일 겁니다. 아마 알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알았고 충분히 그래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만약 내연녀, 동거녀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신부한테는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학대치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여받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숨지기 전날에 학대와 폭행이 있었고 이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난해 4월 2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7일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는 고준희 양의 시신을 군산에 있는 야산에 유기를 했습니다. 자, 유기한 이후에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또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 모두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행동을 계획적으로 모의를 하고 그걸 실행한 것으로 이렇게 경찰은 밝히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찰이 그런 것을 자세히 잘 이제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좀 궁금해했었던 퍼즐이 풀렸습니다. 등 부위에 있는 그 갈비가 3개가 골절이 됐는데 최초에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심폐소생술을 등에다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바로 사망하기 전에 그 등을 이 친부라고 하는 자가 자기 딸의 그 등을 발로 이렇게 밟았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 성인이 누르니까 그렇게 부러지고요. 아마 그렇게 하고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한번 이제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발을 밟는 그 순간은 아버지가 아니라 야수, 즉 어떤 그 먹잇감을 찾는 이 야수의 심정으로 밟았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뭐 마치 염을 하는 것 같이 뭐 이렇게 그 벽에도 뭐 해줬다, 자기는 거기에다가 어떤 그 장난감도 사줬다, 묶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섭지 않으려고 또 벌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기들 나름대로 감정 정리까지 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8달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알리바이라든가 또는 가족 여행이라든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 학대 사건 중에서도 이 어른 성인 3명이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기들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한 그런 사건이에요. 알리바이 조작부터 해서 말 맞추고 또 어떤 그 여행도 가고 미역국도 끓이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죄질이 좋지 않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어제 사건 현장에서 동거녀의 어머니가 시신에 대해서 염을 하듯이 예를 다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고준희 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위한 행위였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섭거든요. 벌 받을까 굉장히 자기들을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장난감도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거기다가 그 돈을 가지기가 좀 뭐 하니까 노잣돈으로 써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 62세대는 이 내연녀의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고준희 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전주 덕전경찰서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